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들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네, 오늘 특강 제가 진행하는 수업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선생님들과 수업을 진행합니다. 제 목소리 들리세요? 들리시면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오늘 선생님들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네. 처음 뵙는 선생님들 꽤 많으신가 봐요. 네, 자주 뵀던 선생님들 계시고요. 제 소개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임은경이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임은경 공인중개사무소 네, 대표로 있습니다. 역삼동에 사무실은 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유튜브에 은경실장의 부동산 이야기라는 유튜브를 진행하고 있는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임대사업자나 청약에 관한 내용들을 올려서 많은 분들이 문의 전화나 그런 것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우리 선생님들, 이제 공인중개사 선생님들이시잖아요. 거의 다 우리 K마이스터즈, 네,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그 임대사업자라는 그 내용이 우리가 꼭 알아야 되면서 또 일반 고객들이 많이 질문하는 부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바뀐 부분도 너무 많고 해서 제가 오프라인으로 11월 4일인가요? 11월 2일인가요? 네, 다음 주 금요일부터 사주 강의로 3시간짜리 사주 강의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수업은 너무 듣고 싶은데 교대에 있는 K마스 사무실, 그러니까 교육장에 진행하는데 너무 멀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우리 업무 하다 보면 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니까 금요일 날 저녁이니까요. 아마 고민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오늘은 그 고민을 없애고자 저랑 오늘 2시간 동안 임대사업자에 대한 이제 Q&A 자주 묻는 질문들을 한번 맞춰볼 거예요. 제가 질문하면 선생님들이 내가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확인해서요. 오늘 제가 결론을 내릴게요. 어떤 분들이 제 수업을 들어야 되는지. 제가 오늘 수업을 60가지 문제를 갖고 왔는데 60개까지는 다 못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헷갈리는 거,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질문을 하면서 답 같이 말씀드릴 건데 10개 중에 한두 개는 알겠고 나머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꼭 들으십시오. 네, 그런 분들 꼭 들으셔야 합니다. 5개 넘게 난 알겠다. 그럼 고민해 보시고요. 8개, 9개 안다. 그럼 안 들으셔도 됩니다. 제가 결론 내드렸죠? 네. 그러니까 잘 오늘 저랑 수업 해보시고요. 너무 모르시는 분들은 꼭 아셔야 되는 게 바로 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본 강의에서는요. 우리가 공인중개사가 세법에 대한 상담을 하면 안 되잖아요. 세무사님 따로 계시지만. 하지만 모르면 안 되는 부분이라 세법에 대한 이야기도 좀 깊숙하게 한 주간은 좀 우리끼리 이야기할 겁니다. 60개 모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럴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임대사업자의 모든 거 문제를 낼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네, 본 강의, 오프라인 강의, 교대에서 하는 강의에 커리큘럼이 나왔어요. 제가 이제 교환을 거의 다 만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진행할 건지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맨 뒤에 목차를 넣어놨는데요. 한번 같이 볼게요. 제가 11월 달 4주 과정에 걸쳐서 진행할 내용입니다. 1주차는 임대사업자 개요, 기본적인 개요를 만들어 드릴 거고요. 제가 강의는 많이 못해도 좀 쉽게 설명은 하는 건 자신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임대사업자에 대한 것을 등록 조건부터 필요 서류, 그리고 임대사업자는 어떻게 구분되고 종류는 어떤 것이고 또 신청은 어떻게 하면서 의무사항은 어떻게 있고 실제로 직접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방법을 선생님들하고 같이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첫 주차에 진행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중개사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물건 중개 시 중요한 사항들,
양도, 양수 신고하는 방법들, 임대시 표준계약서 작성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두 번째 주차는 할 겁니다. 그리고 3주차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세제 혜택을 깊숙이 들어갈 건데요. 제가 그 유튜브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내용을 올리니까 그 일반인 이제 고객분들이 저희가 세무사인 줄 알고 전화를 해서 세무상담을 많이 물어보세요. 처음에는 저도 아는 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제 영역이 아니고 또 잘못하면 금액적인 부분이 있어서 요새는 세무상담은 세무사님하고 하세요라고 전화상담 안 해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끼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알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랑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거랑은 정말 다르기 때문에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그리고 요번에 9.13 대책에 의해서 변경된 사항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의료보험비까지도. 네, 그렇기 때문에 3주차 과정 같은 경우는 아마 세무사님들도 관심 없는 세무사님 모르는 부분들 많을 테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 같고요. 이제 마지막 주에 이제 질문들을 모아서 궁금증을 해결하는 그렇게 4주차 과정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수업 내용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고민하시는 분들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선생님들? 어떻게 한다고? 문제를 풀어보고 내가 너무 모른다. 그러면 무조건 들으십시오. 너무 교육비가 비싸서 못 들은다. 그럼 제가 사무실에 말씀해 놓겠습니다. 네, 할인해 달라고. 네, 오늘 수업 예, 거의 다 분위기 좋으면 제가 얼마 할인해 달라고 좀 부탁, 선생님들에 한해서, 오늘 들어오신 선생님들에 한해서 부탁해 놓을 테니까요. 교육비 때문에 못 듣는다는 선생님 있으면 오늘 수업 다 들으시고 내가 꼭 들어야 한다 그러시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건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시작을 해 볼까요? 선생님들 질문 많이 받는 것 중에서 조금 헷갈리고 쉬운 문제도 있겠지만 어려워하는 문제들을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시죠? 한번 맞춰보세요.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요. 주택 소재지가 각각 다를 경우 어느 시군구청에 신청해야 하는지. 자, 내가 강남구 오피스텔이 있고요. 서초구에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광진구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어디다가 등록 신청을 해야 할까요? 자, 아시는 분. 나는 광진구에 살고 있어요, 주소지가. 근데 주택임대사업자 낼 물건이 하나는 강남구, 하나는 서초구입니다. 그러면 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어디서 해야 할까요? 알았어요, 강진구청. 네, 마평님, 강진구청님, 복명배들코님, 물건지 아닌가요? 지금 대답 못하시는 분들 아시면서 못하시는 거죠? 아시는데 그냥 너무 쉬워서 못하시는 거죠? 잘 알고 계시네요. 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때는요. 본인의 거주지, 시군, 구청, 주택가에서 해야 합니다. 쉬워서 못하시는 거예요? 네, 아셨죠? 내 주소지가 광진구라면 광진구에 등록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차 신고나 이제 물건을 등록하고 나서 물건에 대한 변경 신고는 그렇죠. 물건지 주택가가 주무부서입니다. 근데 요새는요. 이제 연계가 돼 있어서 꼭 광진구 안 가셔도 강남구 가셔도 연계해서 해주시긴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은 우리 안내해 주실 때 정확히 안내해 주셔야겠죠.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는 주무부서, 구청, 시군구청이 내 주소지, 등본상 주소지, 시군구청의 주택가이다.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간단한 건데도 모르시는 분들 계시고요.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자, 1번 문제 맞춘 분들,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자, 두 번째 한번 문제 해볼까요? 단독 소유와 공동 소유 물건을 같이 보유하고 있었어요. 무슨 소리냐면 남편하고 부인이 하나는 남편 소유, 하나는 남편하고 부인의 소유의 물건이 두 개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둘 다 임대사업자를 낼 경우 임대사업자는 어떻게 등록해야 할까요? 자, 남편은 단독 소유 하나, 부인하고 같이 있는 소유 하나, 남편은 두 개, 와이프는 하나. 그러면 남편은 임대사업자가 하나다, 두 개다, 1번이다, 하나다, 남편은 하나다, 1. 아니면 두 개다, 2. 이 질문을 이해 못하시는 선생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남편이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고요. 남편 명의로
야, 오피스텔은 사모님하고 그러니까 와이프랑 같은 명입니다. 둘 다 주택임대사업자 낼 거예요. 남편 입장에서 임대사업자는 하나만 내면 될까? 두 개를 내야 될까? 그 문제예요. 와, 잘하시네요. 맞습니다. 두 명 이상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은 공동무형으로 임대사업자 등록해야 해요. 물론 대표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를 지정할 수 있지만 이 두 이름이 다 들어가야 되고요. 단독으로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 단독 명의로 임대사업자 등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가 아까 물어봤던 그 질문의 경우 남편은 임대사업자, 사업자 등록증이 2개여야 합니다. 공동사업자 1개, 단독사업자 1개. 맞히신 분들, 잘하시네요. 못 맞히신 분들 수업 들으세요. 저랑 다음 주부터 만납시다. 네. 자, 3번. 공동명의로 된 주택을 단독으로 임대사업자 신청이 가능할까요? 이거 2번하고 비슷해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자, 와이프랑 남편이랑 같이 공동명의로 된 주택이에요. 단독으로 임대사업자 신청이 가능할까요? 와이프는 나 임대사업자 안 낼 거야. 그러면 남편 혼자? 그럼 내가 혼자 내야지.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가능? 1번? 가능? 안 됨? 자, 아까 제가 2번 문제에서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임대사업자 등록하려면 공동명의로 등록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공동명의로 된 주택은 단독으로 임대사업자 신청 불가능합니다. 네, 불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물론 대표자는 남편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남편으로. 하지만 두 분의 다 주민번호랑 들어가서 공동으로 주택임대사업자 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가 안내해 줄 때도 그렇게 안내를 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대표자 변경도 언제든 가능합니다. 자, 공동명의자의 거주지가 각각 다를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지는 도대체 어딜까요? 막 어려워지고 있어요. 아까 남편하고 와이프 경우 거주지가 같을 경우가 많지만 꼭 남편하고 와이프만 공동명의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주지 시군구청 주택가 가서 등록하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언니가 광진구 살고 동생이 강남구 살아요. 근데 두 언니와 동생의 명의예요. 임대사업자 등록지는 광진구에서 해야 돼요? 강남구에서 해야 돼요? 각각 소대지? 아니죠. 그러면 각각 소대지로 하면 안 되고요. 공동 명의인 중 한 명의 주소지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대신 예를 들어 언니가 광진구 살면 광진구 구청을 가려면 동생의 신분증하고 대표자, 대표할 사람 물론 강남구 가서 해도 되고요.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네, 이제 막 헷갈리고 있습니다. 네, 어렵죠. 자, 5번. 오피스텔 분양권 매매계약서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할까요? 자, 오피스텔 분양권 매매계약서예요. 선생님들 잘 보세요.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았어요. 근데 분양권 전매를 했습니다. 예, 손바뀜이 한번 된 거예요. 아직 준공은 안 떨어졌어요. 그러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할까요? 1번이 가능하다고 쓰시는 거죠? 네. 제가 이제 오프라인 수업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 등록증 필요 서류가 있어요. 등록할 때 필요 서류가. 자, 매매 계약서는 그러니까 잔금을 치르기 전이라도 예를 들어 이건 분양권 매매지만 일반 매매인 경우 우리가 계약만 하고 매매 계약서 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가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 분양권 상태일 경우 분양권 매매 계약서가 아니라 그냥 분양을 받았어요. 일반 분양. 그 분양권 상태에서도 집이 짓지 않아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가능합니다. 자, 근데요, 선생님들 분양권 매매 계약서 당연히 등록 가능하죠. 근데 이거 있죠. 입주권. 네, 재건축, 재개발돼서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으로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재건축, 재개발돼서 기존에 살던 있는 집이 이제 헐려서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을 받았습니다. 아시죠? 잘. 그걸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할 수 있을까요? 분양권은 가능하다고 했어요. 근데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은 불가능합니다. 네. 헷갈리시죠? 분양권, 일반 분양 계약서는 가능하다는 거죠. 일반 분양권 계약서로는 가능하지만 조합원 입주권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선생님들 아파트 같은 경우에 계실 때 이런 것 물어보시면 잘 가이드를 해주셔야 되죠. 예, 그냥 선생님 마음대로 하시지 말고 예,
만약에 조합원 입주권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구청 가가지고 고객님이 가서 예, 조합원 입주권 들고 가서 지금 등록해 주세요 하면 불가능하다 그러면 다 우리 핑계 되죠.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소장님. 이렇게 그러니까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지금 세고 계시죠? 몇 개 맞췄는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10개 중에 2개까지만 맞추신 분들 수업 들으세요. 네, 5개까지 맞추신 분들은 고민해 보시고요. 자, 임대사업자가 의무 임대기간 중 매각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행정처분을 받고 직권말소를 받은 경우 임대사업자 재등록 가능할까?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의무 임대기간 중에 팔았어요. 그래서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과태료를 받든지 이렇게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내가 다른 물건이 생겨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또 가능할까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행정처분을 받고 과태료를 냈든 그 물건에 대해서는 등록 안 됩니까? 다 해결을 했어요. 근데 이제 또 임대사업자 등록할 수 있잖아요. 다른 물건이 생겼다든가.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민간임대주택법을 위반해서 행정처분을 받았더라도 벌금형을 받건 과태료를 받았더라도 다시 임대사업자 등록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 왜 공인중개사 시험을 볼 때도 뭐 과태료 처분 받으면 몇 년 안에 시험 볼 수 없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과태료 처분이 아니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근데 여기는 그런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그 물건은 그때 팔아서 의무임대기간에 매각해서 뭐 과태료를 받았다.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다시 낼 때는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가능하다가 맞습니다. 네,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네요. 자,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회사라고 보통 하죠. 임대리츠.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할까요? 부동산 투자회사. 자,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할까요? 가능할 것 같습니까? 물건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는 그 리츠회사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은 허가증? 허가증이라고 하나요? 있습니다. 투자회사, 부동산 투자회사, 인가증, 허가증만 가지고도 그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주택을 안 갖고 있어도 가능해요. 등록을 먼저 해놓고 그 후에 이제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리츠를 하게 되면 됩니다. 네. 요거는 근데 많이 물어보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거 많이 물어보시겠죠. 개인은 당연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할 수 있는데 법인도 되나요? 선생님들 법인도 될까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할까요? 법인 이름으로?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네. 근데 여러 가지 제약들이 좀 있어요. 뭐 좀 개인과 법인이 다른 점은 뭐 주택임대사업자 대출을 받거나 할 때도 네, 가능합니다. 자, 8번 문제 들어갑니다. 국내 거소신고증으로 외국인이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할까요? 이러신 분 있어요. 저희 고객님들도 우리나라 한국분이세요. 생긴 건 한국분이시고 한국어를 잘하세요. 근데 이제 외국 국적을 갖고 계신 분들. 예, 많습니다. 강남에도 많고. 거소신고증이란 게 있죠. 등본이 없으니까. 그런 분들은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 가능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 했죠? 본인의 주소지 시군구청. 자, 외국인. 거소신고증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우리나라 사람인데 외국인이도 좋고 그냥 진짜 외국인인 경우에도 거소신고증상에 시군구청 가서 등록하면 안 됩니다. 어디 가서 등록해야 되죠? 네, 외국인인 경우. 거주지 아니라고요. 외국인은 아니고요. 어디냐면 물건지 시군구청. 출입국 사무소? 물건지. 예를 들어 한남동에 거소가 있는 외국인이 계세요. 네. 근데 강남구 역삼동에서 오피스텔을 하나 사셨어요. 그거를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강남구 주택가에 가서 등록을 하고요. 사업자 등록증에도 사업장 소재지가 거소증에 있는 주소지가 아니라 강남구 물건지 주소가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몇 개의 물건을 갖고 있으면 사업자가 몇 개가 되겠죠. 물건지가 다 다르니까. 네. 서울이나 그 외국인이 이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많은 쪽에 근무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은 꼭 아셔야 합니다. 네. 자, 8번 했으니까 9번 한번 볼까요? 미성년자들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할까요? 자, 증여를 했어요. 상속을 받았어요. 고등학생입니다. 중학생입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부모님이 해주려고 합니다. 가능하다. 네.
가능합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안 되지 않습니다. 나이 제한 없어요. 자, 10번입니다. 다가구 주택의 일부만 임대 중이고 일부가 장기 미임대일 경우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하여 장기 미임대인 물건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 가능할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선생님들, 다가구 주택, 다세대 말고요. 다가구 주택은 세대마다 등기가 안 돼 있잖아요. 통으로 등기가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 전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가구 주택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이즈를 각각의 이제 평수를 계산해서 8호제곱미터 이하면 충분히 가능한데요. 일부는 임대 중이고 일부가 미임대예요. 세가 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인 사정 같은 경우는 적자가 유지될 경우 임대사업자 과태료 의무임대 기간에도 과태료 없이 매도가 가능해요. 근데 다가구 주택인 경우 한 1, 2, 3층은 임대가 잘 되고 있는데 4, 5층이 안 된다. 그러면 장기 미임대 물건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 가능할까요? 그렇죠. 그거 가능하신다는 분 선생님 양도 안 됩니다. 의무임대 기간 지나야 되세요. 네, 이해되셨죠? 단독주택이에요. 다가구 주택은. 그래서 임대 중인 걸로 나와서 몇 세대는 임대 중이고 몇 세대만 미임대 중이라고 할지라도 이거는 매매를 하시면 의무임대 기간에 매매를 하시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일정 의무기간이 지나면 가능하겠죠. 까다리아님 말씀대로. 다세대는 어떨까요? 다세대는 당연히 개별 등기가 돼 있으니까 가능하죠. 장기 미임대 그 세대만 적자가 발생되는 그 세대만 임대할 수 있습니다. 의무임대기간 내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무임대기간 끝나면 당연히 매매는 가능합니다. 자,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 예정자에게 매매했는데 양수인이요.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았어요. 의무임대기간 내 과태료 처분 대상일까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의무임대기간 내에 아까 적자를 볼 때는 과태료 없이 매매가 가능합니다. 매각 양도신고 하고요. 근데 포괄 양수도라는 방법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임대사업자인 분이나 예정자인 분에게 그 매도자가 매매를 하면 이분이 의무임대기간 뒤에 남은 걸 맞추면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로 하고 양수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어요. 오, 나빴어. 그죠? 의무임대기간의 과태료 처분은 누가 받을까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처분 대상이고요. 누가 받는다? 과태료는? 그렇죠. 매도인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매도인 쪽 중개를 하실 경우, 보통 공동중개나 하실 경우 꼭 신경 써서 양수인, 매수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양도신고, 양수신고를 프로세스에 맞춰서 해드려야 합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제가 오프라인 정규 과정에서 설명 잘 드릴 겁니다. 네, 매도인이 과태료 맞습니다. 자, 임대 등록한 주택을 임의로 사업자를 말소했대요. 과태료 액수와 과태료 부과 횟수는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사업자를 말소했습니다. 그러면 과태료 액수와 과태료 부과 횟수는 어떻게 될까요? 과태료는 얼마 내고 있죠? 의무임대 기간 끝나기 전에 의미로 포괄 양수도 하지도 않았고요. 적자 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팔아버렸어요. 2천만 원? 100만 원? 오, 금액이 너무 차이 나는데요? 또 선생님. 1번 1000만 원? 네. 주택당 1000만 원. 자, 현재는 가장 큰 과태료가 1000만 원입니다. 네. 다른 거 과태료는 500만 원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임대 의무 기간 내에 매각을 했을 경우 임대 의무 기간을 지키지 않고 매각을 했을 경우 가장 큰 과태료가 현재는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요. 9.13 대책 이후에 과태료가 너무 적다. 적은 금액 아닌데 1000만 원. 그쵸? 선생님 1000만 원 벌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적은 금액이 아닌데 과태료 너무 적다. 그래서 3000만 원을 올린다라고 결정이 났는데요. 현재는 아직은 1000만 원입니다. 네, 3000만 원은 어느 시점? 법이 개정이 되고 나서 민간임대주택법의 특별법이 개정이 되고 나서 그 후에 매각분에 대해서는 3000까지 부과를 한다.
3천만 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아직 1,000만 원이에요. 아직 3천만 원 아닙니다. 네, 법 아직 통과 안 됐어요. 그러니까 시정된 이렇게 바뀐 법이 개정안이라고 하죠.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재는 1,000만 원이지만 이제 개정안이 통과가 되고 나서 그 후에 매각분부터는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네, 정부가 좀 그래요. 그쵸? 네. 자, 실수 한번 볼게요. 의무 임대 기간에 폐업이 가능할까요? 폐업 시 과태료. 이거 너무 쉽네요. 자, 이것도 모르시면 수업 들으셔야 됩니다. 의무 임대 기간에 폐업이 가능할까요? 선생님들, 폐업 가능할까요? 폐업은 가능 안 합니다. 경제적 사정, 아까 적자가 몇 년 이상 유지되는 걸 증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임대 의무 기간 내에 임대주택을 임의로 말소할 수 없고요. 지금은 폐업 시 과태료 1,000만 원이라고 했어요. 자, 법이 개정되고 나선 3천만 원 오를 예정이에요. 선생님들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객들 안내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괜히 과태료 본인들이 잘못해서 내고 우리한테 얘기 안 해줬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포괄 양수도 하면 되는 게 맞는데요. 아까처럼 포괄 양수도를 했는데 양수인이 등록을 안 했거나 중간에 뭐가 문제가 돼서 삐끗해버리면 네, 매도인이 다 과태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니까 포괄 양수도 프로세스도 잘 아셔야 합니다. 그쵸. 부동산 오르는 게 공인중개사 더블하고 막 여러 가지 우리가 계속 물매를 맞고 있지요. 네, 적자가 나면 폐업이 가능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양도 신청을 한 후에 허가가 나면 양도가 가능합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공동명의로 등록한 임대사업자, 단독명의로 변경할 때 절차가 있을까요? 자, 아까도 얘기했죠? 부부 공동명의가 많습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그런데 단독명의로 변경을 할 예정이에요. 임대사업자를. 네, 그러면 절차가 있을까요? 공동명의로 등록한 임대주택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렇죠. 임대사업자 간에 매각하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매각 후 매매처럼 하셔서 변경을 해야 됩니다. 양도 양수 절차를 거쳐서 아까 얘기했죠. 임대기간에 다른 분한테 팔면 포괄 양수도 사업자를 양도 양수 절차를 거쳐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복잡하죠? 그냥 이름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매각한 것처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을 해서. 그렇죠. 잘 알고 계시네요. 자, 이것도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임대가 시작이 안 됐어요. 등록은 했는데. 임대주택은 등록 취소 가능할까요? 이거는 어떨 때 많이 나오냐면요. 예를 들어서 분양권 계약서로 미리 등록을 했어요. 분양권 계약서로 미리 등록을 했어요. 아직 준공 떨어지기 전에. 네, 등록은 가능하다고 했죠. 자, 입주 시점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하지만 입주가 시작이 됐는데 한 달이 지난 후에 입주가 시작이 됐는데 아직 임차인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등기를 하고 난 후라도 하기 전이라도 똑같은 조건이에요. 맞추지 못했어요. 그러면 아까 어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 이내는 등록 후 한 달 이내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등록 취소됩니다. 이유 없이 그냥 한 달 이내면 등록 취소할게요. 그럼 그냥 해주세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버렸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 임대 개시가 안 됐어요. 임차인이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등록 취소가 될 수 있냐? 자, 이럴 때는요. 원칙적으로는 한 달 이내만 등록 취소가 묻지도 따지도 않고 하지만 한 달이 지나버렸는데 임차인이 안 들어왔다. 임대 개시가 시작이 안 됐다 하면 관할 지자체에 등록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자체는요. 등록 취소 사항으로 처리가 가능해요. 그런데 좀 깐깐하고 꼼꼼한 담당자 같은 경우는요. 해당 주택에 임차인이 정말로 거주했는지, 뭐 전기료, 수도료, 공과금 이런 거 납부한 거 관리비 냈는지 이런 것도 아니면 아직 건설 중이라 뭐 등기, 뭐 그런 것들을 달라고 하는 담당자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잘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한 달 이내는 묻지도 따지도 않고 되지만 한 달이 지나면 담당자가 받아서 여기 정말 사람이 안 살았구나, 임차가 안 됐구나를 확인한 후에 취소를 해줍니다. 과태료 없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안내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단기 임대주택 사업자에서 장기 일반 임대 사업자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4년짜리로 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장기 일반 임대 사업자, 준공공 임대 사업자 이름이 장기 일반으로 바뀌었죠? 선생님들 알고 계시죠? 설마 이거 모르시는 분 없겠죠? 자, 장기 일반 임대 사업자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의무기간이 5년짜리 단기 임대주택을요, 예로 들어요. 제가 6년 정도 임대를 하고 있었어요.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기도 쭉 이제 임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보니까 금방 8년 될 것 같아. 그래서 나 팔 생각이 없어.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바꿀 거야. 라고 변경을 하면, 자, 6년째 됐으면 몇 년을 인정을 해줄까? 몇 년을, 이제 임대 신청 기간은 단기 임대주택 의무 역산한 날로 신청을 해서 6년째 돼도 5년만 인정이 돼요. 네. 이해되셨죠? 전환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임대주택법에서는 전환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전환은 가능하지만 기간을, 그쵸? 지자체에서는 그 5년을 역산해서 인정을 해주지만 국세청, 나라에서 하는 양도소득세 부분은 5년이 5년을 다 인정 안 해주고 50%만 인정해줍니다. 그 부분도 이제 정기 수업 때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많이 물어보지는 않는데요. 뭐 문제가 있길래 제가 갖고 왔습니다. 법인 사무실로 서류만 등록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할까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요. 오피스텔 같은 데는 이제 주소지를 뭐 사무실로 쓰려고 아니면 주소지를 쓸 주소가 없어서 사무실 주소, 뭐 서류만 그 주택에다가 등록을 해놨어요. 오피스텔 같은 데다가. 그거를 놔두고 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할까요? 법인 등기부 등본상 사무소 주소지를 거기를 해놨어요. 그래 놓고서 임대사업자 등록하느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임대사업자 등록 안 됩니다. 주소지 바꿔야 됩니다. 네, 변경한 후에 임대사업자 등록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요, 선생님들 주거로 임차를 할 때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꼭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준주택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요, 주거로 누가 살고 있다는 주소지가 이전된 거를 초본을 떼오라고 하던가, 임차인에. 아니면 임차인들이 초본 안 떼주잖아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 자기 개인정보 막 주민번호 뒷번호 달라고 그래도 어머 그걸 왜 알려고 그러세요? 중개사님 뭐 이러면서 개인정보잖아요. 막 이러시잖아요. 참 계약서에 주민번호 뒷번호 꼭 써야 되는 걸 모르시고 그렇기 때문에 초본 떼달라고 그러면 너무너무 싫어하시죠? 그래서 준주택인 경우 행정정보 처리 동의서나 주소를 안 옮길 경우에는 그 관리소에서 임차하고 있다는 임차 확인증까지 해서 같이 올려야 합니다. 그 부분도 제가 자세히 본 수업에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려는 호실에 뭐 사무실로 주소지가 돼 있는 법인이나 뭐 일반 사무실이 있다면 변경한 후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어렵지 않죠? 자, 가압류된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할까요? 가압류 얘기만 나오면 우리 중개사들은 벌렁벌렁하죠. 가압류, 가등기 뭐 이런 거 네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압류된 제한 물건이 설정된 경우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가능합니다. 자, 이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주택으로 뭐 재건축주택으로 관리처분 단계예요.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이. 그러면서 이제 고객님이 상담을 하러 오세요. 중개사님, 네, 지금 재개발 관리처분 단계예요. 우리 지금 아파트가. 근데 임대주택 등록해도 될까요? 그러면 임대주택 등록해놓으면 공사할 동안 또 세이브되고 또 그러고 나서 하면은 막 연수를 의무임대기간 다 지킬 수 있겠네요. 막 이러시는 분들 계시죠. 네. 재개발에 대해서 재개발 관리처분 단계인 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을 받아줄까요? 네. 안 되나? 되나? 안 되나? 되나? 안 된다? 많이 물어보는 중에 하나예요. 그쵸? 그리고 케이스도 많고요. 관처 안 됐으면, 관리처분 안 됐으면 가능하고, 안 된다. 자, 별도의 제한 구정은 없습니다. 제가 그 본 수업에서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대해서도 법규도 같이 논해 볼 거예요.
가장 좋은 건 벽귀를 보면서 하나하나씩 확인하는 게 제일 좋은데 저도 벽귀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했는데요. 보다 보니까 벽귀에 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논해 볼 건데 거기에는 재개발 주택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으로 이주와 철거가 진행 중인 주택 있잖아요. 향후 월실이 바로 눈앞에 있는 주택들. 예. 걔네들은 등록을 바로 된다고 생각하면 관할지자체에서 안 해줍니다. 네, 안 해줍니다. 네, 관할지자체 더 잘 알고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미 임대주택으로 운영 중인 주택이 재개발이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쵸? 그럴 때는 임대 의무 기간을 못 맞췄다고 하더라도 벌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종료가 됩니다. 네. 하지만 저쪽 국세 쪽, 그러니까 세무서 쪽에서는 종료가 되는 게 아니라 홀딩을 해주는 거죠. 그 기간에. 그래서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원화돼 있어서 지자체에서는 아예 종료가 돼버리고요. 그 사업자 등록 중엔 네,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되잖아요. 우리 국세청. 예, 거기서는 홀딩이 됐다가 그 연수는 빼고 다시 입주를 하게 되면 그 연수를 다시 인정을 해줍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재개발, 재건축은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똑같아요. 재건축이 예정된 주택에 임대주택 등록 가능할까요? 아까 재개발, 재건축. 자, 임대주택 등록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군구청장이 철거가 바로 1년 있다가 철거다. 아니면 6개월 있다 철거다. 그러면 등록을 안 해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죠? 그거는 선생님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재건축된다, 재개발된다 하면서도 미적 미로 그러니까 2년 안에 된다 그래도 5년이 지날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로 빨리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지자체에서 결정을 해 주십니다. 등록된 거는 이제 끝나게 되고요. 아까 의무임대기간이 안 맞췄어도. 자, 21번 문제는요. 본인이 건설한 주택은 건설임대주택일까요? 매입임대주택일까요? 건설임대주택이 뭐고 매입임대주택이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임대주택 개요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본격적인 수업에서 오늘은 한번 눈치껏 맞춰보세요. 내가 건설했어요. 그러면 건설임대일까요? 매입임대일까요? 아, 임은경 강사님 너무 쉬워요. 건설한 주택이니까 건설임대주택 아닐까요? 쉬운 문제를 안 냈겠죠? 쉬운 문제가 문제를 안 냈겠죠? 자,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의 포인트는요. 내가 건설했다고 건설이 아니고요. 내가 본인이 건설한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보존등기 일전에, 보존등기 이전에 임대사업자를 등록했으면 건설임대주택, 보존등기 이후에 임대사업자를 등록했으면 매입임대주택입니다. 아, 이제 포인트를 잡으셨죠? 내가 건설했다고 다 건설임대주택 아니에요. 보존등기를 기준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피스텔도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은 한데요. 일반 임대사업자를 낸 오피스텔은 당연히 불가능하죠. 그거를 폐업하시고 부가세 환급 추징 받으시고 주택임대로 다시 돌려야 되는데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차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전용 면적이 몇 제곱미터 이하? 아시는 분? 전용 면적이 오피스텔의 경우 몇 제곱미터 이하? 우리 맨날 얘기하는 그렇죠. 알아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85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다른 85예요. 84가 아니라 85. 예, 다른 조건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로 조금 이상하긴 한데 문구상 법에 있는 문건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만 가능하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입식부엌이 아니면은 좌식부엌이고 전용 수세식이 아니면 푸세식이고 그런 오피스텔이 이제 있을까요? 이제는 없는데 이제 문구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의 경우 요새 분양하거나 입주한 오피스텔 10년 이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8호제곱미터 이하면 주택임대사업자 낼 수 있다. 다만 일반 임대사업자로 동시에 일반 임대도 있고 주택임대도 있고 한 물건에 그럴 수는 없죠. 당연히 그건 상식적으로 안 된다고 알고 계시겠죠. 제가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말이 너무 빠른데 이해 잘 안 되시는 우리 초보 주택임대사업자를 잘 모르시는 선생님들은 이해 안 되면 잠깐 웨이러 미닛 선생님 하고 손을 들어주세요.
너무 아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너무 신이 나서 빨리빨리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게 당연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 당연하죠. 아는 게 당연한 건 아니죠. 하지만 그래서 수업을 하면서 네, 알려고 지금 우리가 수업을 하고 있죠. 임대 의무 기간이 5년으로 한 분이 3년이 지나서 포괄 양보? 포괄 양수로는 1년이 지났건 2년이 지났건 3년이 지났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절차에 맞춰서 포괄 양수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금 감면받은 건 다 내셔야 합니다. 과태료만 안 나오십니다. 네, 알겠죠? 네. 자, 23번 무슨 문제일까요? 요거 또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